안녕하세요. 사실과 의견입니다. 제가 요즘 유튜브 하는 거 관련해가지고 좀 현타가 와서 좀 쉬고 있었는데 또 증시에서 갑자기 또 뭐 반등이 온다, 진짜 바닥 봤다 뭐 이런 간악한 무리들이 또 헛소리하고 있길래 이번 영상까지는 어떻게 해보려고 다시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경제와 주식은 다르다는 내용이고요. 뭐 아시다시피 이번에 피봇, 그 얘기도 결국에는 맞긴 맞았죠. 거의 뭐 종고까지 다 와 있는 상황이고, 이번에 피봇 기대로 상승했던 게, 일단 주식이 먼저 튀어 올랐고, 그 뒤에 채권 시장도 같이 튀어 오른 상태인데, 제가 이게 작년 이제 하반기부터 해가지고 1년 정도의 요 나스닥 차트를 지금 들고 온, 그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작년 11월부터 테이퍼링 시작해서, 이때부터 제가 그걸 했었죠. 빠지니까 모두 정리해야 된다고. 테이퍼링 시작해서 쭉 노란 선 따라서 빠졌고 올해 연초에 금리 인상 나오면서 다시 한번 하락이 나왔고 이때부터 제가 투자를 했어요. 이 4월에 제가 썼던 보고서가 있는데 경제 관련해 가지고 뭐 그거 해석하는 거는 영상으로도 제가 업로드한 게 있죠. 제가 저희 와이프한테 설명하는 식으로 해서 영상 하나 올린 게 있는데 뭐 나중에 그거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때부터 나스닥 인버스랑 TBT 두 개 이제 혼합해서 들고 가서 이때 한 3, 40% 수익이 났었고 그다음 다시 또 반등이 나오면서 이것도 이제 과매도 상태였다고 보여져서 이때부터 다시 이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개별주로 들어갔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가가지고는 뭐 레버리지 쪽으로 들어가서 상승 배팅해서 여기서 이제 수익 뭐 크게는 못 내고 한 10% 정도밖에 못 냈고 다시 내려올 때 인버스 2차 인버스 매수해서 한 두 달 정도 홀딩해서 이때도 한 20%인가 30% 났던 것 같고 그다음 이번에 피복 기대로 상승 나올 때 저 같은 경우에는 S&P 500 그다음 이제 달러 인버스 그리고 엔화 이렇게 분할로 해서 S&P를 6 달러 인버스를 3 그다음에 엔화를 1 정도 비율로 나눠서 매입을 했었고 S&P에서 수익을 많이 내고 지금은 고버스 쪽으로 좀 돌렸죠. 제가 마지막에 올려드렸던 그 커뮤니티 내용 보시면 들고 있던 S&P 500의 일부를 곧버스로 돌린 상태로 지금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보라색 선이 어떻게 보면 되게 멀리서 보면 이렇게 큰 하락 국면으로 그냥 이렇게 쭉 빠지는 거였고 보시면 이렇게 중간중간에 뭐 과매도 구간이었다가 과매수였다, 과매도였다, 뭐 반등했다 이런 구간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특히나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 투자자들의 심리 자체가 되게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더 한쪽으로 계속해서 많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과매도 과매수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 저는 요즘에 오히려 좀 투자하기 좀 편한 상황이라고 좀 보여지는데, 음, 제가 이게 1년 내내 생각해 보시면 이 시장과 다른 얘기를 할 때가 많았잖아요. 이 테이퍼링 할 때부터도 하락 얘기를 많이 했는데, 뭐 금리 인상이 되면 이 과거에 금리 인상할 때는 대부분 나스닥이 올랐다. 뭐 이런 자료 들고 오면서 그때도 반론이 되게 많았죠. 근데 과거에 금리 인상할 때 주가가 올랐던 이유는 경기가 좋아지니까 그제서야 이제 페드가 금리 인상을 하면서 금리 이 폭을 확보하려고 경기가 좋아지는 걸 확인하고 금리를 다시 이렇게 인상해 나가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주가랑 금리랑 같이 올라갔던 거였고 이번에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금리를 올리다 보니 지금처럼 유동성이 축소가 되면서 주가가 빠지는 상황이 일어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뭐 양적 긴축도 뭐 이거는 요즘 나오고 있는 말 중에도 보면 뭐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심한데 금리 더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막 이러고 있는데 양적 긴축을 한 달에 950억 달러씩 하고 있어요. 양적 완화할 때 1200억 달러씩 했는데 아시죠? 이 나스닥이 어떻게 상승했는지. 16,000, 17,000까지 갔었잖아요. 이게 어떻게 상승했었는데 1200억 달러씩 돈을 풀 때는 반대로 생각해야지 그러면 950억 달러씩 축소하고 있는 국면인데 어떻게 이게 버틸 수가 있겠어요, 주식이. 이 1년 내내 제가 했던 게 여러분한테
시장이 이렇게 보고 있는데 내가 봤을 땐 그렇지 않다. 여러분 일로 와야 됩니다. 그럼 이제 또 결론도 나오면은 쭉 하락하면은 이렇게 제가 실제로 하락 전망을 해서 맞추면은 두 부류예요. 진짜 제 말을 듣고선 움직여서 뭔가 수익이 나는 바람에 뭐 완전 추종자가 되거나 아니면 이제 제 말 안 듣고 뭐 이렇게 악플 달고 했던 분들 그분들은 이제 뭐 자존심이 상했는지 돈을 잃어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악플 지우고 다 사라져요 보통 보면은. 그러니까 제가 뭐 요즘 그냥 악플 달아도 대꾸도 아니에요 그냥 신경도 안 쓰고. 예, 그렇게 두 부류로 나눠져요 오히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저 막 추종하는 그것도 싫고 진짜 말 그대로 사실과 의견이에요. 사실에 기반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린 거고 저는 여러분이 그런 의견을 스스로가 개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계속 이렇게 뭔가 백데이터 찾는 방법이라던가 뭐 경제 해석하는 방법이라던가 그런 거를 알려드리려고 이 채널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올해 어떻게 보면 진짜 1년 내내 이걸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시장이 이렇게 보고 있지만 아니다. 이거 금리 인상 더 많이 해야 되고 인플레이션 계속 올라갈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인플레이션 꺾일 겁니다. 그 얘기만 하고 있잖아요. 계속. 제가 이거 영상 하나 올리면은 1달러 들어와요. 1달러. 뭐 그것 때문에 현타가 온 것도 있었는데 아니 홀짝을 맞춰도 제가 진짜 운으로 맞췄다고 해도 1년 내내 이렇게 맞췄는데 홀짝을 해도 5번 맞추면 뭐 그럴 수도 있겠죠. 10번은 운이 좋다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20번 맞추면 뭐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야죠. 2에 20승분의 1인데. 저도 제가 올해 내내 이렇게 맞추는 게 저도 신기해요, 저도. 운도 있겠죠. 전 제 실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운도 있겠죠. 제가 무슨 뭐 3월 달에 있었을 그 2월 24일에 발발했던 러시아 전쟁 같은 거를 뭐 예상이나 했겠어요. 그런 것보다 그냥 이렇게 큰 흐름을 보는 거였고, 경제랑 투자랑은 확실히 다르긴 해요. 지금 보시면 제가 뭐 이런 종목들로 들어가서 제가 생각하는 거시경제 변화에 따라서 이런 투자를 했고, 어떻게 수익을 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다음 장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아무리 경제를 잘 전망을 해도 투자로 수익을 내는 거는 또 다른, 예, 진짜 별개라고 생각을 해요.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되긴 하겠지만. 그나마 최근에는 막 경제에 이 국가가 개입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매크로가 진짜 지배하고 있는 시장인 건데 나중에 가서 국가의 개입이 되게 줄어드는 상황이 오면 다시 평화로운 상황에 도래하면 제 채널 저 채널 이거 안 할, 유튜브 안 할 거예요. 쓸모없어요. 그때 가면은. 저는 여러분한테 돈을 벌 수 있는 뭐 종목이라던가 섹터라던가 뭐 어디 부동산이라던가 그런 걸 추천할 능력은 없어요. 저는 돈을 지켜드릴 뿐인 거지 실질적으로 수익이 나게끔 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제가 이 4월 달에 보고서에서 인버스 사자고 했던 이유는 너무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너무 말도 안 될 정도로 이 경제 펀더멘털이랑 주식 상태랑 괴리가 너무 컸기 때문에 남한테 뭔가 추천을 할 정도로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이때 시작할 때 자본 대비해서 지금 2배가 넘어요, 사실. 수익이 많이 났어요, 저는. 그래서 이번에도 피봇 요 기대에서 제가 어디다 배팅했었는지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선 뭐 아시다시피 제가 긴축의 종말이라는 유튜브 영상 올린 뒤로 예, 한국 채권 같은 경우에는 4.6%, 4.7%까지 제가 갔던 거 본 것 같아요. 일단 4.66으로 뭐 찍혀 있는데 여기까지 올라갔던 게 지금 3.88까지 내려와 있어요. 듀레이션 8년짜리라고 치면 뭐 거의 예, 한 7%? 7% 정도 수익이 났을 거예요. 10%, 이 10년물에다가 투자를 했다면. 미국 같은 경우에도 4.3까지 올라갔던 10년물이 3.7까지 내려왔어요. JTLT 그 보내놨던 것도, 정찰 보내놨던 것도 결국에는 양전이 되어는 있어요, 지금. 원달러, 아니 뭐야, 달러로 했을 때는. 뭐 원달러 환율이 좀 내려오면서 조금 손실이 나 있는 상황이긴 한데, 아무튼, 예, 이것도 되게 많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 키움 자산운용에서 운용하고 있는 코세프 국고채 10년 ETF입니다. 보시면 저점 대비해가지고 지금 한 7% 정도 가까이 올라와 있고요. 저는 이쪽에다 넣어놨어요. 지금 원하는. 1,300원 정도까지 내려오면은 진짜 달러로 다 바꿀 생각이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튀어 올라갔죠, 이미.
그러니까 달러로 바꿀 생각이 없다면 원화 중에서는 결국에는 투자했을 때 제일 안정적인 거는 예, 국채이기 때문에 그나마 심지어 국채에서도 장기채 우리나라 금융위기 오고 해서 뭐 올라가고 해도 그렇다고 뭐 나라가 망할 건 아니잖아요. 결국 해결이 되긴 된단 말이에요. 그냥 그렇게 보고 이거 지금 예, 좀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퇴직연금 쪽이. 그리고 요거는 20년 미국 20년 이 국채 가격을 추종하는 TLT라는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ETF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것도 얘는 거의 뭐 10% 가까이 올라왔네요. TLT는 저점 대비해 가지고. 예, 해서 결국엔 지금 돌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 더 갈 거냐 말 거냐에 대한 얘기인 건데 이 미국 10년물이 다시 4% 넘기가 좀 쉽지 않아 보여요. 왜냐하면 예,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한 경기 침체도 제가 자료 다시 한번 정리해서 영상을 올려야겠네요. 이제 뭐 원자재가 됐든 경기 침체가 오면 수요가 줄다 보니까 원자재도 가격이 지금 다 빠지고 있고 장기 국채 쪽으로 해서 수요가 쏠리면서 국채 금리도 이렇게 다 내려왔어요. 한국 10년물을 이 3.9% 주고 이거 너무 아깝다. 이렇게 주고 사고 싶진 않고요. 이거 좀 이번에 이 금리 인상 나오는 거 봐서 우리 그 임드래곤님 임창용 총재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고 매수하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올라가가지고 4.2%까지는 와야 좀 매수할 가격 뭔가 메리트가 있을 것 같은데 요 정도에서는 좀 아까워요. 3.8에 사긴 좀 아깝고 미국 10년물은 3.8 위에서는 사도 되는데 4.0까지는 그래도 한번 다시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오늘 나와서 뭐 블라드가 또 뭐 7%니 6%니 뭐 이런 말 하고 했었는데 연준 안에서도 일단 이게 많이 갈리는 것 같아요. 지금 비둘기랑 매파가 되게 극단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심지어 요즘에는 막 브레이너드도 나와가지고 속도 조절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비둘기파 의원들도 저번 달까지는 되게 전부 다 매였죠. 비둘기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비둘기들은 비둘기대로 목소리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고 블라드처럼 매파 의원들대로 되게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약간 극과 극으로 나뉜 상황인 것처럼 보이는데 블라드 오늘 했던 말 들어보면 테일러 준칙 얘기하면서 뭔가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근거로 들면서. 근데, 근데 저는 오히려 그게 좀 잘못됐다고 봐요. 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내년에 가면 분명히 기고 효과 때문에 인플레가 줄어드는 것처럼 보일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때 가서 테일러 준칙 들고 오기 시작하면 낮을 텐데? 그래서 그런지 어제 블라드가 그렇게 세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다 돌리긴 돌렸죠. 나스닥도 그러니까 주식도 어느 정도 돌리기도 돌렸고 국채금리 같은 경우에도 뺐던 부분 돌렸어요. 다시 여기도 보시면 뭐 되게 이 강하게 상승했던 게 나왔었는데 금리가 다시 막 미래만 많이 올린다고 하니까 올라갔던 부분을 다시 일부 반납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블라드가 그렇게 세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좀 안 믿는 눈치인 것 같아요. 근데 하필이면 그 근거로 들고 왔던 테일러 준칙을 들고 왔는데 저는 내년에 가면은 분명히 인플레이션이 내려올 거기 때문에 오히려 그때 가면 분명히 발목이 잡힐 거예요. 파월도 연초에 10년물이랑 2년물이랑 역전됐을 때 10년물이랑 3개월물 봐야 된다고 하면서 떠들었었죠. 아니다. 2년물, 10년물 이 금리 차보다 10년물이랑 3개월 차가 중요하다. 이딴 소리 떠들었었는데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3개월물이랑 역전되는 거는 그냥 당연한 거였어요. 불보듯 뻔한 상태였어요. 그래갖고 아니 지금 저 3개월물 핑계 대면서 괜찮다고 얘기를 하는 게 맞나? 이 얘기를 제가 많이 드렸었는데 결국에는 3개월물 넘고 나니까 이제 경기 침체 얘기 나오죠. 그때 파월이 경기 침체 안 온다고 뭐 2년물, 10년물 역전된 거 괜찮다고 했던 근거로 들었던 그 장단기 금리 역전이 3개월물 때문에 괜찮다고 했는데 3개월물까지 역전되고 나니까 항복하잖아요. 블라드도 똑같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결국에는 그 테일러 준칙에 의해서 얘기를 할 때 인플레 내려오고 나면 그럼 생각보다 빨리 인하 쪽으로 돌리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어요. 근데 저는 오히려 약간 자충수를 두지 않았나 싶습니다. 블라드가 이번에 했던 말은. 네, 그래서 이번에 피봇과 관련돼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한번 보세요.
이게 왼쪽으로 가면은 위험이 낮은 거, 안정적인 투자처라고 보시면 되고, 오른쪽은 수익도 높고,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인 좀 고위험군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뭐 긴축이 끝난다고 하니까 장기채 위주로 해서 금리 인하가 발생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됐다면 이렇게 장기채 추종하는 ETF에다가 투자했으면 수익이 났겠죠. 아까 보신 것처럼 많이 나도 뭐 한 5% 정도였던 것 같고 대신에 충분히 안정적인 투자처긴 했죠. 뭐 수익도 뭐 그렇게 높진 않지만 위험도는 굉장히 낮았고 심지어 홀딩해도 괜찮은 장기채가 제일 안전한 자산이었다고 보여지고 그다음에 통화 아무래도 이 지금까지는 75bp를 4번이나 때렸기 때문에 어디까지 솟구쳐 올라갈 건가에 대한 의문이 있었던 달러의 강세에 대해서 제가 말했던 거는 결국에는 이제 피봇이 되는 부분. 원래 12월도 75bp로 점쳐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거의 50bp가 압도적으로 바뀌었죠. 그런 부분들. 이 100대 맞을 줄 알았는데 90대만 맞고 끝나는 이 상황으로 발생될 달러의 강세가 멈추는 부분에 대해서 투자하는 달러 인덱스, 그다음에 이제 엔화. 달러 인덱스가 내려오면 뭐 당연히 엔화가 강세로 돌겠죠. 그래서 저 요 두 개.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달러 인버스랑 엔화 쪽에다가 투자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지수 투자가 있겠죠. S&P 500, 나스닥. 그다음에 이제 개별주. 미국 개별주, 한국 개별주.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피봇으로 인해서 주가가 막 시장이 잠깐 반등이야 하겠지만 실적이 부러지면서 나올 그 리스크에 대해서 감수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였어요. 중립 위치까지가 그냥 제가 투자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었고 개별주 쪽으로는 아예 손도 안 댔어요. 모르니까 어떤 주식이 어떻게 실적이 나올지를 몰라서 3분기 때 그것 때문에 저는 아예 개별주는 건드리지도 않았고요. 뭐 지수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예, 만지고 싶지 않았어요. 뭐 TQ나 뭐 그런 거 있죠. 뭐 속스 뭐 이런 거.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안전자산은 여기까지였어요. 그냥 지수 투자 정도. 지수 투자로 많이 빠져봤자 하루에 빠지는 거 하면은 3% 정도잖아요. 지수가 하루에 3% 빠지면 되게 많이 빠지는 거죠. 심지어 생각해보면. 근데 그냥 제가 베팅했던 부분이 틀리면은 다음날 그냥 손절하면 돼요. 근데 내가 만약에 베팅했던 부분이 개별주를 들고 있는데 틀렸어. 그럼 다음날 되면은 지수가 3% 빠지면 개별주는 몇 프로 빠질지 가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 애초에 물리고 싶지가 않아서 이렇게 변동성 큰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그냥 지금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점점 아마 이제 이 안전자산 쪽으로 움직일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번에 어디 투자했는지 좀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내가 위험한 거에 투자를 했는지, 그리고 실제로 수익은 얼마나 났는지. 근데 이 와중에 한국장에서 개미들이 제일 많이 산 게 근 한 달 동안 곧버스라고 합니다. 곧버스. 제가 그 금융위기 관련돼가지고 커뮤니티 올려놓고서 곧버스 샀다고 했고, 곧버스 다 손절했다고 했잖아요. 지금은 다시 편입을 했어요. 뭐, 요 뒤에 말씀드릴게요, 그건. 근데 제가 그 금융위기 하고 나서 갑자기 주말에 이 정부에서 막 50조짜리 대책 내놓고 하면서 생각보다 되게 크게 금액으로 발빠르게 되게 움직여서 지금은 잘 틀어 막아놨어요. 하지만 여전히 CP 금리는 제가 아까 확인했을 때 5%가 넘어서 5.3인가까지 올라갔어요. 한 번도 안 쉬고 상승만 하고 있어요. 정확히. 뭐 국채 금리는 내려오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회사채 더블A가 어떻게 돼? 그쪽 스프레드 부분도 뭐 줄어들긴 줄어들었겠죠. 근데 단기 자금 차입으로 사용되고 있는 회사채는 지금 아예 거래가 없어요. 완전 씨가 말랐어요, 그냥. 거기 돈이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서로가 돈을 빌려주고 싶지 않아요. 그냥 돈을 들고 있는 거예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할 생각 자체가 없는 거예요. 왜냐? 경기 침체 뭐 너무 뻔하니까. 굳이? 지금?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돈이 안 들고 있는 게 아니라 돈을 빌려줄 생각이 없는 거예요. 네, 그 얘기는 또 제가 다시 자세히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지금 제 포트 상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까치반면이라고 적어놨는데 뭐 몇 번 제가 인증하는 글을 올린 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 많지가 않아요. 투자를 했던 게요. 보시면 요렇게 한 번 하고 요렇게 한 번 하고 요렇게 한 번 하고 이렇게 한 번 하고 올해 해봤자 종목 바뀐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여기 코스닥 개별 종목 할 때는 좀 자주 바뀌었었고 여기서 매매 자체가 애초에 많지 않은데 제가 항상 그런 인증 올릴 때 보시면 이렇게 남겨놔요.
한 20%? 10%, 20% 정도를 남겨놔요. 이것도 제가 6천 넘던 거, 1,000 정도 지금 남겨놓은 건데, 까치밥을 이렇게 남겨놓습니다. 이걸 왜 남겨놓냐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내가 팔고 나면 많이 올라. 배 아프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좀 남겨놔요, 저는. 다 정리하는 건 아니고, 한 20%, 10%에서 20% 정도를 이렇게 남겨놓습니다. 나중에 적지도 않은 금액이잖아요, 사실. 1,000만 원에 지금 뭐 2% 하면은 20만 원 나오는 건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꼭 일부를 꼭 남겨놓습니다. 선물 인버스도 만약에 이거 나중에 정리할 때 되면은, 한 그냥 800 정도 남겨놓겠죠, 뭐. 이게 되게 괜찮아요, 진짜. 여러분, 뭐 분할 매도니 막 이런 거 있죠. 분할 매도 하면은, 분할 매도 하면 좋겠지. 근데 그거 어디서 얼마씩 정리할지 그걸 아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냥 저는 항상 그냥 요만큼 남겨놔요. 10에서 20% 정도를 보류를 해놔요. 뭐 손절할 때도 뭐 비슷하죠. 손절할 때도 일부 남겨놓습니다. 일부. 근데 손절할 때는 오히려 좀 까치밥을 훨씬 적게 남겨놓는 것 같고, 익절할 때는 보통 이 까치밥 남겨놓는 거를, 요거, 이렇게 한 10%, 20% 정도를 남겨놔요. 제가 예전에 레버리지 투자했을 때도 이거 이렇게 남겨놓은 거 보여드린 적 있었죠. 이거 되게 괜찮아요. 까치밥. 지금 들어간 거 보시면은 일단 고버스 저도 들어가 있고요. 지금 너무 고버스를 개미가 많이 물려 있어서 이제 조만간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과하게 오르긴 했어요. 제가 그 커뮤니티에도 적었지만은 이 원화가 너무 약세로 가다 보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 원화 자체도 되게 평가절하가 되어 있는데 심지어 그걸로 산정되는 코스피도 되게 많이 빠져 있어. 그러니까 그 두 개가 곱해져서 외국인들이 봤을 때는 진짜 싸 보였겠죠. 원화 평가절하가 그러니까 많이 되어 있었으니까 달러 인덱스 대비해서는. 그래서 최근에는 들어왔다고 보여지고 기존에 그러니까 요즘에 나왔던 그 약달러 피봇에 대한 기대로 달러가 약해지면서 이 원달러 환율이 다시 많이 내려왔죠. 그러면서 저는 거의 다 이 원화 평가 절하에 대한 부분이 해소됐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고퍼스를 산 거예요. 근데 아직 3%면 뭐 안전 마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뭐 오늘 하루만 해도 한 2% 정도 오른 것 같던데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뭐 언제라도 뭐 정리할 것 같고. 일단 달러 인덱스 인버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계속해서 홀딩을 한번 해볼 거예요. 보시다시피 한 5% 정도 수익이 나 있는데 막 그렇게 크게 변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 나머지는 지금 다 현금 보유 상태예요. 현금은 한 2천, 3천 정도 되니까 한 20% 정도 되겠네요. 그 정도는 현금 보유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 쪽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돈을 버는 구간은 여기에요, 여기. 세 번째 국면. 지금은 두 번째 국면이고요. 곧 경기 침체 오고 뭐 경제가 다 안 좋아지는 그 시기가 곧 올 거예요. 좀만 기다려 주세요. 급할 거 없어요. 왜 여기서 막 레버리지 때리고 막 그러고 있어요. 저는 제가 이 고퍼스 저보고 레버리지 막 하지 말라고 하면서 저희가 지금 고퍼스 편입한 이유는 그래도 좀 수익이 난 상태여서 그래요. 제가 올해 수익이 난 부분이 있어서 그냥 리스크 테이킹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하루에 변해봤자 얼마씩 변하겠어요. 근데 여러분은 좀 돈을 좀 지키는 투자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버는 거는 여기에요, 여기. 여기 뭐 여기 세 번째 국면. 우리 재작년에 벼락거지라는 말 많았죠. 자산 시장이 너무 폭등하면서. 그 반대로 벼락 부자가 되는 때가 여기가 올 거예요. 현금 잘 들고 있으면. 내가 두 번째 국면에서 여러분 자산 지켜줄 테니까 세 번째 국면 가면은 딴 데 가요. 내 거 보지 말고 딴 데 가요. 주식 추천 잘하고 종목 추천 잘하는 분들한테 가서 추천받아서 예? 뭐 부동산 잘 아는 유튜버들 거 찾아다니면서 임장 직접 다니면서 이때 가서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때 여기서 돈을 버세요. 이 말도 안 되는 펀더멘털은 계속 하향하고 있는 이 추세에서 주식 뭐 투자해가지고 돈 벌 생각하지 말고 여기서 벌면 돼요. 지금은 그냥 현금 잘 유지하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빠잉.